안녕하세요. 일단 이렇게 주말인데도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한 30분 정도 짧게 여러분들 궁금한 점 제가 최대한 아는 만큼 풀어드리러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어제 제가 16 월드컵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딱 이제 잠깐 피곤해가지고 잠깐 숙소 가서 한 잠깐만 앉아있다 나오자 옷 갈아입고 딱 이랬는데 후이 형이 딱 브이앱 켜가지고 저한테 사르르 이제 녹아가지고 옷은 어떤 느낌인지 알죠? 사실 그때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이 어제 새벽에 다 나왔거든요. 할 걸 그래서 후회돼. 기다렸다가 할 걸. 기다렸다 할 걸 그랬어. 그랬으면은 진짜 제대로 저의 이 이미지를 굳히는 건데 아 일단은 그러면 밀린 월드컵 팍 살짝 얘기할까요? 포르투갈전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3차전이 포르투갈인 거는 좋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조 2위가 목표였죠. 조 2위가 목표였기 때문에 차라리 조 1위로 예상되는 포르투갈이 1, 2차전을 아예 이겨버리고 3차전에 이제 여유롭게 임하는 게 우리한테 이득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적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을 돌렸죠. 제가 라인업을 보고 해볼만 하다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다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포르투갈 후보 솔직히 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후보도 우리보다 한 수 위라고 봅니다. 그치만 이제 월드컵 출전 처음 하는 선수들이 한 4명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에이스인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도 실바 이 둘이 이제 쉬고 휴식을 부여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모르겠다 해볼만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어,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벼랑 끝에 승부수를 뒀죠. 4-3-3이라는 승부수로 이렇게 4명 이제 포백 라인이 있고 3명이 이제 미드필더 라인을 구축한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이렇게 정우영 선수가 이쪽으로 이렇게 수비형으로 내려와 있고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황희모 선수가 이제 전 지역을 이제 커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아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정말 정말 이거는 역사입니다. 정말 역사예요. 호날두의 경기 방식? 근데 이게 저는 사실 1, 2차전 풀타임을 호날두가 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잘하는 선수들도 많고 호날두 물론 제 기준에서는 축구 역사상 유럽 선수는 정말 1등이라 생각하는 정말 레전드 선수인데 최근에 이제 에이징 커브가 온 건지 나이가 이제 좀 있으시니까 그게 온 건지 최근에 좀 이번 시즌 특히 좀 안 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드컵 들어가기 전에 예상을 했던 게 1, 2차전을 어쩌면 이제 조커로 기용을 하고 3차전을 풀타임으로 돌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상이 틀려서 1, 2차전에 전부 다 출전을 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호날두가 골을 많이 넣는 골 욕심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시도를 계속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1, 2차전에 필드골이 없습니다. 필드골이 없다는 거는 프리킥골, 페널티골 이거밖에 없다는 건데 페널티골 딱 한 골 있었거든요. 1차전에.
이제 그걸 보고서 3차전에 호날두가 원톱으로 올라와 있길래 아 이거 기회다. 제가 한 10년 동안 이제 호날두 선수를 봐온 사람으로서 아 이거는 무조건 욕심낸다. 욕심낸다. 사실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이건 약간 구조적으로 봐야 될 게 있는데 호날두 선수가 유럽에서도 레전드인데 포르투갈에서 어떻게 했어요? 국민 영웅이에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그 포르투갈의 산토스 감독이라고 있거든요. 그 감독님이 좀 오래 했어. 포르투갈 대표팀을 좀 오래 맡았어. 그래서 호날두를 안 쓰기도 애매해. 사실 안 쓰기가 너무 애매해. 그렇다고 쓰면은 호날두를 위주로 전술을 돌릴 수밖에 없어. 그 딜레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차전이고 아무래도 16강에 있으니까 호날두가 무조건 살아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후반전 보면 이제 느끼셨겠지만 호날두한테 선수들이 몰아주는 그 전술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호날두 선수가 이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게 결국은 이제 돌아와서 좋게 작용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딜레마인 거죠. 네, 약간 그런 거지. 한번 펜타곤으로 비유를 하자면 어, 펜타곤은 이제 댄스 브레이크를 쳐야 돼요. 댄브 타임을 쳐야 되는데 어, 우리한테 키노가 있죠. 우리한테는 이제 메인 댄서 다 깨부실 수 있는 키노가 있는데 키노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그럼 이제 우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아 형구가 해줘야 되는데 형구를 댄스 브레이크에서 형구가 빠져? 아, 이거는 좀 그런데 그렇다고 스전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키노인데 하고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황희찬 선수에 대해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제가 소민 선수의 파트너다. 소민 선수의 파트너다. 이건 제가 걔 항상 얘기했었어요. 황희찬 선수가 나와줘야 된다. 그 후반전이었나요? 황희찬 선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흐름이 바뀐 게 느껴졌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모두가 알잖아요. 모두가 알잖아. 한국 팀은 상대방 한국 팀의 전력을 모를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최우선 목표는 손흥민 선수를 막는 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한테 보면은 한 3명 달라붙는 거 보이죠. 최소 2명에서 3명은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포백이 이렇게 있었다 했잖아요. 보통 이제 포백이에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3명이 모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1대1만 해주면 되는 찬스가 생기는 거죠. 좋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거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선수가 국대에서만큼은 황희찬 선수다. 였는데 그래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초반에 부진했죠.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컨디션도 안 좋고 집중력제 당하지 그리고 부상도 안고 있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못한 건 사실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컨디션도 그렇고 이게 에이스로서의 그런 뭔가 집중 견제랄까? 네, 익숙하실 거예요 아마 손흥민 선수는 영국에서도 에이스고 한국에서도 에이스니까 딱 이제 그러고 있는데 황희찬 선수 딱 들어오자마자 황희찬 선수가 이제 좌측에서 이제 흔들었잖아요. 계속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수들이 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게 빠르게 드리블을 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반대로 이제 소민 선수한테 마크가 이제 헐거워지는 거죠.
3명 붙을 거 뭐 1명 붙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슈팅할 기회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양쪽에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정상이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쉽게도 황희찬 선수가 부상이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답답한 플레이가 이어졌던 거지. 이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탑에 이제 황의조 선수, 조규성 선수가 쓰는 것도 이제 그런 연계 플레이, 그런 등딱 플레이라고 하거든요. 등을 이제 딱 쥐고서 골대 얘기했었잖아요. 등을 쥐고서 이렇게 골 간수하다가 양쪽에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들어가면 거기 이제 카렛 하고 찔러주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도 손흥민 선수가 그 하프라인에서 엄청난 돌파를 보여줬죠. 그래서 그거만 봐도 이제 황희찬 선수가 뒤에서 뛰어 들어오는데 이쪽에 이제 포백들이 다 붙었단 말이에요. 다 붙었었고 황희찬 선수는 한 명만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가고 있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축구의 해결책이 아니었나. 그 황희찬 선수의 그 오프 더 볼이 손흥민 선수와 굉장히 케미가 항상 잘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바로 이제 말했잖아요. 중앙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라고. 그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세네 명이 붙어 있고 여기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또 기가 막힌 또 패스를 또 찔러줘가지고 그렇게 풀어냈죠. 아 진짜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2002년 이후에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대회인 것 같아요. 이 비단이 포르투갈전뿐만 아니라 1, 2, 3차전을 다 너무 잘하는데 하다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1, 2차전 우루과이, 가나전도 이제 너무 좋은 경기를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축구라는 거는 어쨌든 결과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아쉬워할 수밖에 없었죠. 잘했는데 비기고 졌으니까. 그걸 이제 3차전에 풀어줬기 때문에 조금 더 드라마틱하지 않았을까. 정말 그 단 하나의 그 엔드게임에서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렇게 한 것처럼 단 하나의 그 경우의 수를 뚫고서 와 진짜 어제 딱 그러고 딱 휘슬 불고 딱 끝나는데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우루과이 가나 어떻게 됐지? 2대 0인데 추가 시간 8분 줬대. 한 골 더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넣으면 우리가 지는 거였어요. 그때 눈물 쏙 들어가가지고 참. 그리고 이제 가나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은 사실 가나는 무조건 이겨야 됐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했었어요. 무조건 이겨야 됐어요.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밀어붙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지막에 황의조 선수, 정우영 선수를 수비수로 센터백 수비수로 쓰면서까지 다 동원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정상인데 가나 선수들은 시간 끌고 90분에 지는 팀이 90분에 교체를 한다 그렇게 설렁설렁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또 역사를 넘어가야 됩니다. 지지난 2010년 월드컵이었나 14년 월드컵이었나 그때로 돌아가면은 16강전에 그때 가나와 우루과이가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의 이제 거의 막판이었을 거예요. 막판에 세트피스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슛을 때렸어. 골키퍼가 이렇게 있는데 골키퍼를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서 최종 수비를 하고 있었던 수아레즈 선수, 당시에 어렸던 수아레즈 선수가 그걸 이제 손을 이렇게 쳐냅니다. 배구처럼. 그래서 퇴장을 당하고 페널티킥 찬스가 지워지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기안 선수라고 그 가나의 완전 에이스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공을 이제 하늘로 날려보내면서 수아레즈는 이렇게 환호를 하면서 퇴장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때 우루과이가 경기를 이겨가지고 가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악연이지 이건 악연이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정말 제 생각인데
2대 0은 사실 후반전에 돌이키기 쉽지 않은 점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 갈 바엔 너도 못 가. 내려와. 약간 이런 억하심정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라는 게 저의 사견 아닌 사견이거든요. 그런 전술을 썼을 리가 없어요. 지고 있는 팀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여러 가지 서사가 이제 합쳐져서 한국 대 포르투갈이 이제 터진 거죠. 아, 그래요? 기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건 정말 악연이었어요. 벼르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넌 데려간다라는 심정으로 했을 거예요, 분명. 포르투갈의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로테이션을 돌린 겁니다. 후보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했죠. 왜냐면 사실 그게 맞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이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조별리가 끝이 아니잖아요. 16강, 8강, 4강 결승전이 있잖아요. 이 팀은 결승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뒤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 팀은 16강도 만족 못할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회가 아무래도 한 번에 이제 컴팩트하게 탁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통 4일 뭐 우리나라 16강도 당장 화요일 날 새벽 4시 열리잖아요. 3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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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이렇게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는 게 말이 안 돼요. 특히 이게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단판 승부기 때문에 120분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이제 릴레이로 뛰는 게 사실은 손해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은 제가 봤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많은 로테이션 겸 16강에서 활용할 선수들 이제 풀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완전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풀어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들이 이제 합쳐진 거죠. 네, 우리야 뭐 고맙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배제시키더라도 너무 잘했어요. 객관적으로 너무 잘했어요. 저는 특히 그 정우영 선수, 황인범 선수, 이강인 선수 그 3미들이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진짜 황인범, 진짜 누누이 얘기하자면 황인범 선수는 어디 갈 것 같아. 좋은 데 갈 것 같아. 이재성 선수도 너무 잘해주셨고 이강인 선수는 뭐 말해 뭐합니까? 영국으로 가버려야지. 영국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뉴캐슬 뭐 이적 루머가 뜨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건 지켜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충분히 가능한 게 이 정도 활약을 했는데 그러면 많은 팀들이 붙어요. 많은 팀들이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저 혹시 이강인 선수 얼마인가요?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이 계약 조건 중에 바이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이아웃이라는 제도가 뭐냐? 만약에 고시원 선수가 있는데 계약상에 바이아웃이 뭐 100억이다. 이러면은 100억만 내면 나랑 무조건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나 바이아웃이 없어. 근데 고시원 선수 얼마인가요? 딱 보니까 한 200억 할 것 같은데 하면 아유 무슨 소리예요. 500억은 줘야지. 이러면 사실 이제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바이아웃이라는 제도는 만약에 지금 이강인 선수가 바이아웃이 한 200억 정도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팀이 와가지고 얼마예요? 안 물어보고 저 이강인 사러 왔습니다. 200억이죠? 드릴게요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젠장 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바이아웃이 뭐 확실한 건 아닌데 200억대라고 들었거든요. 200억대에서 현대 축구면은 껌값입니다. 껌값이에요, 정말. 왜냐면 이강인 선수는 어리죠. 어린 게 사실 제일 커. 어린 게. 요즘에도 워낙 이제 시장이 많이 뛰다 보니까 200억이면은 진짜 줄 쓸 거예요. 정말로. 200억에 그런 플레이메이커 요즘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진짜. 진짜로. 200억이면은 진짜 많으면 한 10개 팀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뉴캐슬이라는 팀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긴 하거든요. 뉴캐슬이 지금 제2의 맨시티, 맨체스터 시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오일머니 이제 부자 구단주가 와가지고 팀을 완전 바꿔놓고 있거든요. 뭐 사실 제가 뉴캐슬의 전술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그건 나중에 이제 알아보고 싶은데 저도 과연 뉴캐슬의 팀 컬러에 맞는 사람인가? 그 팀 컬러도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이제 월드컵이랑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막판에 이제 뭐 친선전 월드컵 전에 할 때 이강인 선수를 안 써가지고 얘기가 많았었죠. 뭐 사실 저도 이해는 안 됐어요. 저 이해는 안 됐어. 아니 이강인 선수 이렇게 잘하고 스페인에서 그때 도움 1등이었거든요. 시즌 초반에. 안 쓸 수가 있나? 이거는 당연히 누가 봐도 즉시 전력감인데 근데 이게 자세히 봐야 되는 게 팀 컬러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제 더 4년 전으로 거슬러 가봅시다. 벤투 감독님이 우리나라와 이제 계약을 했죠. 감독님을 하기로. 목표는 월드컵을 목표로. 그래가지고 4년 정도 이제 맡았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를 뭐 이끌으셨던 유명한 감독님들 계시죠. 히딩크 감독님부터 해가지고 최장시간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월드컵 끝나자마자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월드컵 끝나자부터 지금까지 4년을 풀로 준비시켰던 감독님이 이번이 최초예요. 이번이 최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팀 컬러를 장착을 시킬 수가 있어요. 팀 컬러를. 그 초반에는 되게 부진했었잖아요. 아시안컵도 아쉽게 떨어지고 그러면서 4년을 최초로 맞춘 결과 팀 컬러라는 게 이제 완성이 됐죠. 경기를 보시면 저도 사실 그 정도로 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색깔이 확실한 축구를 월드컵에서 보여줄 거라고 사실 이번 월드컵에서 기대 안 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어떤 색이냐고요? 이런 그런 약간 현대 축구? 골키퍼에서부터 이제 빌드업이 시작돼서 전방 압박, 빠른 역습 그거를 이제 가져가는 팀으로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사실 작년까지는 스피드 면에서는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 시즌 갑자기 속도를 장착을 하고 나오셔가지고 기량이 정말 만개를 했죠. 그 중에 이제 그게 뜬 거예요. 왜 안 쓰냐? 그래가지고 차출은 했죠. 차출은 했는데 이제 쓸 일이 없었던 거죠. 그 친선 경기 동안 쓸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히든 카드였던 거예요. 이강인 선수를 그런 딱 그 발동 조건에 딱 맞췄을 때 게임 체인저로 써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게임 체인저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두 경기 동안 필요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이제 차출해가지고 소집해서 카타르에서 같이 훈련하는데 뭐 그때도 이제 보셨겠죠. 이강인 선수 이제 재능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이 선수는 무조건 안 쓰면 손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죠. 황희찬 선수는 사실 선발이죠. 무조건 이제 이제 선발이었는데 부상 여파 때문에 1, 2차전을 못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2차전 가나전 끝나고 벤투 감독님이 퇴장을 당했죠. 퇴장을 당하면서 지휘를 못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엄청 큰일이에요. 현대 축구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감독님의 역량이 한 7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6할 못해도 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지휘를 못한다. 그래서 그게 아마 너무 큰 그거지만 이게 또 좋은 요소로도 작용을 한 게 거기에 이제 간절함에 맞붙는다? 이거 완전 그냥 승부에 활활활활
헐헐헐헐헐 오히려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죠. 정말 이제 이 정도면은 진짜 보통 이제 16강 브라질 와 좋은 월드컵이었다 이랬을 텐데 이거는 이 정도 경기력이면은 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브라질이 우리가 생각했던 브라질의 그런 역량도 잘 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진짜 모르겠어요. 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적이 한 번 일어난다면. 최근에 이제 브라질 경기들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우승팀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 그냥 우승을 도전하는 팀 중에 하나는 맞는데 브라질 무조건 최소 우승이지 이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 얘기하면. 브라질전은 사실 쉽지 않아요. 포르투갈의 한 적어도 2배는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그거 뭐지? 로테이션도 못 돌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너가웃 스테이지라 해가지고 그냥 한 번 치면 끝인 매치기 단두대 매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브라질도 최대한 풀 전력으로 임할 거거든요. 네이마르가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거만큼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최근 평가전 때 한국에서 열린 평가전임에도 불구하고 대패를 당한 적도 있고 우리는 그냥 이제 브라질이 그때를 이제 생각하면서 방심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참 기세예요, 기세. 축구는 기세와 흐름이에요. 네. 다 잘해. 축구 선수들 다 잘하죠. 잘하니까 월드컵 나왔지. 근데 이제 누가 더 멘탈이 세냐? 한 골 먹히고도 우리의 색깔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졌냐? 그 기세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 분위기를 얼마나 잘 이끄냐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기면 승부차에 가죠. 120분 뒤에. 그럼 진짜 어,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월드컵의 매력인 그래서 제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축구에는 인생이 담겨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은 해볼 만하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탁 하길래 이게 축구지. 축구는 감성이에요. 축구는 낭만이고 진짜 그 안에 철학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축구 안에. 이번에 포르투갈전에서 보여줬잖아요. 강한 팀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팀이 강한 거라고. 제가 이제 첼시의 팬이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진짜로 새벽에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일어났는데 감기 걸린 줄 알았어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축구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는 1월이 너무 기대돼. 1월 이적 시장 때 무슨 일이 펼쳐질지 너무 기대돼. 그게 또 월드컵 뒤에 보는 맛이 있거든요. 그 이적하는 사람들 이적하고 그 월드컵 스타들이 배출돼가지고 막 이제 막 내가 살게 하면서 막 돈다발 막 뿌리고 그거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참. 아. 원래 사실은 화요일 오전이 디데이였거든요. 화요일 오전에 제가 염색을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16강 딱 간 거 저는 이제 16강 일정까지 꽤 차고 있었거든요. 화요일 새벽 4시? 라디오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준비해서 상을 다 부르고 보면 되겠다. 딱 거기까지만큼 16강까지만 생각해놨어. 딱 그러고 있는데 이제 진짜 되자마자 바로 이제 염색 취소했거든요. 염색 취소했어. 네. 어차피 저 그 염색해주는 선생님이랑 같이 보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16강 가자마자 선생님 전화해가지고 쌤 염색 취소할까요? 해가지고 바로 염색 취소했어요. 아, 월요일 라디오 때 이거 한번 다시 읽고 올게요. 염색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이제 새벽 4시 경기니까 끝나고 어떻게 바로 헤어져. 아쉬우면 또 아쉬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또 이제 담소 좀 나누다가 헤어져야지. 그러면 집에서 자면 한 7시 될 거거든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그날은 이제 헬스 수업도 최대한 라디오 스케줄에 딱 붙여놓고 그거 말고는 이제 다 비워놔야죠. 맞아 이거 국가대표 이제 코치 분들이 입으시는 드릴탑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좀 늦은 시간이지만 한번 또 응원해 봅시다. 이게 네, 저 맨날 입는 이 포맷, 이 하프 집업. 저는 이 하프 집업이 너무 좋아. 왜 이렇게 하프 집업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풀 집업 있잖아요. 그냥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지, 아디다스 저지 같은 거. 그거는 뭔가 당장이라도 벗을 것 같은 겉옷 느낌이야. 그건 이제 겉옷 느낌이야. 뭔가 당장이라도 이제 벗고서 뭐 안에 뭔가를 보여줄 것 같아. 보여줘야 될 것 같아. 티셔츠라든지. 근데 이거는 약간 스킨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벗으려면은 zik 한 다음에 이렇게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이거는 약간 뭔가 진짜 나의 스킨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딱 이 탁 조이는 느낌도 좋고. 그 제가 항상 나이키에서 슈리닝을 사면 이 하프 집업만 사게 되는 버릇이 있어요. 지금 집에 첼시 하나 있지, 런닝 하나 있지, 그리고 그냥 나이키 거 하나 있지, 최근에 산 거. 그리고 이제 나 더 이상 끝. 나 이거 이제 내가 이제 운동을 그만둘 때까지 이거 돌려보면 되겠다 이랬는데 딱 이제 16강 딱 진출하자마자 바로 이거는 사야 돼. 저건 사야 돼. 해가지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이게 진짜 안 사. 이게 진짜 이거 바지도 세트인데 안 샀어, 안 샀어. 이게 진짜 안 사. 이게 진짜 안 사. 예상 스코어. 근데 이번만큼 나 진짜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말 진짜 현실적으로 진짜 국적 다 빼고 얘기하면은 현실적인 거는 2대 0, 2대 1, 3대 1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우리가 질 것 같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선수분들은 진짜 당장 내일 은퇴할 것처럼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 그 나라의 일원이 된 것만 해도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되게 힘든 경기일 거예요, 아마. 어쩌면 정말 우리가 진짜 겪어본 월드컵 무대 중에서 최근에 가장 힘든 경기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축구는 모른다. 내가 그래서 축구를 좋아한다. 그랬으면 다 1등 팀만 응원하죠. 그 매력과 낭만이 있으니까 팬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나라인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기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8강에서 일본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유토랑 좀 같이 보고 싶어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어 오랜만에 유토랑.
일본은 왠지 갈 것 같거든요. 크로아티아가 지난 월드컵에서 결승까지 갔지만서도 이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완전 흐름 탔고 선수 풀도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일본이 이길 것 같아서 우리나라도 이겨서 8강에서 정말 오랜만에 유토랑 같이 축구 보고 싶어요. 그 핑계로 8강 이제 한일전을 핑계로 유토랑 같이 축구 보면서 좀 얘기도 좀 나누고. 일본 잘해. 일본 진짜 지금 진짜 잘해. 내년 월드컵이 저는 진짜 기대돼요. 일본이 지금 다 그 선수분들이 다 어리셔가지고 뭘 싸워 이거 뭘 싸워. 여러분 아무튼 저 운동하러 갑니다. 아 너무 오래 했다. 내일까지 잘 쉬시고요. 월요일날 우리는 라디오에서 만납시다. 바이바이.